네, 2023년 4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 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있죠.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야,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딱 나눠질까요?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도 많습니다. 나눠지는 것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거부했던 것들이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자기 부모 산소에 놓였던 생명기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거에 대해서 흉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지지자가 자기 집안 사람이 놓았다라는 게 밝혀지자 선처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흉매가 선처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김건희 씨가 가까웠다고 하는 천공 스님이라고도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 천공에 대해서 무당이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글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도 되나? 당신이 주장했던 부패, 지옥, 청렴, 천국도 흔들리는데 정진상 씨 재판이 열리고 있죠. 정진상은 이재명 씨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참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특이해요. 성남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법카 비리에 관여된 그 사무관, 이재명 씨가 변호사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이 성남시와 경기도에 따라가서 사무관인가 했죠. 근데 그는 주로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서포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위해서 경기도 도청 법인카드로 초밥 사서 또 고기 사서 갖다 주고 했죠. 그거를 7급 공무원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성 사무관도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이재명 씨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위직으로 안 올립니다. 네. 자, 그러한 정진상 씨. 이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고, 성남시장 앞에는 비서실이 있고, 그 옆에 민원상담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민원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했던 자리였던 것 같죠? 여기에 정진상 씨가 근무를 했는데, 이 세 자리에 CCTV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CCTV 때문에 유동규 씨가 갖다 주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정진상 씨 측에서 CCTV는 달려 있었는데, 촬영은 되지만 녹음은 안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열흘 만에 자기 주장을 바꿨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자들 앞에서 CCTV 성남시청에 있던 건 세 대는 모두 작동한다. 그런데 법에 따라 음성 녹음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인 거는 맞는데 녹음 기능은 꺼놨다고 한다. 촬영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군요. 지금 하여간 문제는 이 민원상담실, 성남시청 민원상담실, 성남시청 2층에 있는 건데 거기가 이 정진상 씨 사무실입니다. 정진상 씨는 굉장히 측근은 맞는데 재산을 공개해도 되는 고위직은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동규 씨로부터 이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건데 거긴 CCTV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는 웃기지 마라. 그거 네가 가짜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했었고 녹음도 된다고 우기고 싸웠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녹음이 안 된다라는 걸 정진상 측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뭐냐? 민원인들이 와서 온갖 항의를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좀 시끄럽게 하죠. 때를 쓰죠. 그럴 때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뒀다.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무리한 수를 띄면은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찍었다. 이런 진술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씨가 부패지옥 청년 천국이라는 글자를 화장실까지 다 붙여놓게 했다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엄마 산소에 뭐 이해는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전남 강진에서 오신 그분이 직원이란 분이 5월 29일 날 거기 직원으로서 와가지고 기운이 약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생명기가 쓰인 돌인지 도자기 파편인지를 넣었다라 그랬습니다. 5월 달이면은 풀이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벌도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산소를 많이 다녀봐서 그러니까 땅을 깊이 못 파고 이렇게 풀 해치고 넣겠죠. 그런데 해가 막 이제 가을이 오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시사를 가게 되면은 다 벌초를 하잖아요. 벌초를 하면 그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깎아놓은 풀들까지 죽으니까 아주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생명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됐겠죠. 발견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때 누구로 이재명 씨는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집안에 그 누군가가 이게 흉매다라고 알려줘가지고 흉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도가 되고 시끄러울 때 이 직관이 빨리 자수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국가수에서 생명기라고 딱 밝히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명기라고 하는 이렇게 돌에다 써서 이걸 하는 거를 상표 등록한 것까지 있으니까 뒤늦게 이렇게 관계 당국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재명 씨랑 통화한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자기 편이 한 거니까 흉매라고 하던 거로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김건희 씨가 가까웠다고 하는 천공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뭐 만신을 믿느냐 뭐 무당이다 뭐 주술이다 하면서 온갖 걸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주술이라는 게 글쎄 주술이라는 게 저도 사실 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고 보통 사람보다는 저도 기를 좀 안다? 한기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기도가 뭔지도 아는 사람,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염력 같은 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요. 무당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배척해야 되나요?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계에서는 기불천이라 그러죠. 기독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종교니까 거기에 가서 정치인들이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렇지 않은 종교를 만나면 막 무속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 저명한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글쎄 저는 좀 까딱까딱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글쎄 무슨 종교든 간에 하나 이끄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함부로 공격할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에 프리드만 이론을 이용해서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나? 불량식품이 아니라면 꼭 고급 음식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어려운 사람들도 싸게 먹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왜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하느냐, 허가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은요 만날 때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저처럼 넥타이 매고 조금 배운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아주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큰 스님들하고 횟집에서 회도 먹어봤고요. 기독교 쪽은 좀 약하지만 그쪽 분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놀아봤고 온갖 농담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평범한 스님한테 자기 인생고 털어놓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보다 주변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당 만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 풀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비난하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저명한 성직자를 만나서 뭘 두려워서 할 수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세상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공격했는데 자기 흉매는 선처해달래. 저는 청년전국 부패지옥을 외쳤던 이재명 그러면서 왜 법카비리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는 눈 감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가장 측근인 사람들은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직위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참 아주 구조적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CCTV는 왜 설치했을까? 이제 이재명의 허울이 하나씩 둘씩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인 것 같고,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좀 비정상적이죠. 저렇게 부인이 문제가 되고 자식이 문제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실 가족이 더 중요한데, 인간적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야당의 주요 직책을 딱 거머쥐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주사파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추문이 많이 나오는데도 계속 껄껄거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거기도 팬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팬덤이 옳은 거냐 이겁니다.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 구도 자체가 허위입니다. 농담 삼아 청렴한 세상에 가게 되면 재미가 없죠. 부패한 세상 가면 재밌죠. 부패가 지옥이 아니라 부패가 가보면 부패한 세상이 오히려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불벼락이 떨어져서 그렇지.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CCTV 문제까지 보면서 많이 실망하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는 이제 그만 좀 떠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잡아 넣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4.3 사건이나 쫓아가고 자기가 대한민국 군 총사령관인데 그 부하들이 죽은 천안함 사건 때는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제 잡아 넣어야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있는 김정은을 없애야죠. 이런 목표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달려갔으면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